여러분, 퇴직 후에 동창회나 친목계, 동호회 같은 모임에 많이 나가시나요? 시간도 많아지고 마음도 허전해서 모임에 나가지만 항상 즐겁기만 한 건 아닙니다. 모임에 꼭 한두 명씩 진상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 많다고 아무 모임이나 나갔다가는 노년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몸도 상하고요. 또 회비나 경조사비처럼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이 들수록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모임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어떤 모임을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첫 번째는 내 기운이 빨려나가는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은 마치고 나면 진이 다 빠진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온몸의 에너지를 쏙 빼놓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마치 뱀파이어가 피를 흡입하듯 은근슬쩍 타인의 긍정적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기운 빨리는 모임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대화 흐름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대화를 해도 결국 자기 얘기로 돌려버립니다. 동네 개모임에서 자식 자랑하는 개혼에게 당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필라테스를 배워서 몸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엔 대꾸도 안 하고 자기 아들 승진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남편 자랑, 자식 자랑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남편이나 자식이 잘 챙겨준다고 자랑하는데 듣고 있으면 지칩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 자랑이 우선인 사람이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부정적으로 안 좋은 면만 말합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왔나 봐요 하는 말에 추워지면 여기저기 아프고 외출도 하기 싫은데 뭐가 좋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에너지 뱀파이어일지 모른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다음에서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1. 징징거리고 불평불만을 자주 한다. 2. 하지만 그래도 라는 말로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 3.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행동하고 싶어 한다. 4.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다. 5. 부정적인 성격이다. 6. 무심코 자랑을 해버린다. 7. 내 편으로 만들어야 안심된다. 선택한 개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뱀파이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한 개라도 그게 심하다면 에너지 뱀파이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스스로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운이 빨리는 사람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임을 나가지 않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라면 참 난감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상대할 수밖에 없다면 감정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가능한 대화를 짧게 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전화가 와서요. 다음에 해요. 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두 번째는 질투하고 뒷담화하는 모임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의 성공을 배아파하거나 남의 불행에 기뻐하죠.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칭찬하기는커녕 잘난 척 한다고 뒷담화를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오래갑니다. 처음엔 친구들 소식 들으려고 동창회 나갔는데 다른 모임에서 동창회장이 내 얘기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거예요.
역시 멀리하는 게 상책이었어요. 질투심에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업적을 깎아내리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쉬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누구나 하려고 들면 다 하죠. 노년이 되면 이런 질투와 뒷담화는 더 심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업적을 만들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에 내심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이번에도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했더니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험담하고 질투하는 분위기의 모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나오세요. 네, 뒷담화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만나면 힘을 얻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세 번째는 격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변에 나이만 들었지 정작 나이값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자기 위주로 행동하죠. 이런 사람은 동창회나 직장 동료 모임, 동호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모임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줄도 모르고 나랑 친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임 분위기를 망칩니다. 격떨어지는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빈정거리는 말투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조롱합니다. 저번 모임에 어려운 자격증을 딴 회원분에게 아주 대단한 일 했네요 하며 비꼬는데 듣기에 정말 불편했어요. 또 모든 게 자기 위주입니다. 약속 날짜를 정할 때 자기 스케줄에 맞추거나 식사 메뉴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정해요. 다른 사람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입이 가벼워서 남의 약점이나 힘든 점을 들으면 금방 소문냅니다. 회원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괴로워했던 걸 떠벌려 당사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격떨어지는 사람은 잘난 척하며 자랑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는데 직장인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모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굳이 돈 날리고 시간 날리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현명하고 관대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늙어갈수록 뻔뻔해지면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임 분위기가 불편해지고 하나 둘 점차 회원들이 줄어들고 결국 모임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 모임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얻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므로 건강을 위해서라도 격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모임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서로 배려하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쓰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네 번째는 쓸데없는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홍보관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판매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무료로 화장지나 계란 한 판 준다는 말에 갔다가 나중에 몇백만 원을 쓰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적적한데 거기 가면 재미있게 해주니까 나갔죠. 노래하고 춤도 보여주고 공짜 선물도 받으니 얼마나 좋았는데요. 직원들은 또 얼마나 상냥한지 매일 갔어요. 나중에는 물건을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자잘한 물건을 사다가 결국에는 500만 원짜리 게르마늄 건강 매트까지 사고 말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금액이 자그마치 700억을 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홍보관 외에 효도관광이라는 이름의 사기 판매에 속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공짜로 관광도 시켜주고 밥도 준다고 하니까 갔죠. 그런데 관광하다가 사슴 농장 홍보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건강식품을 사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0배나 비싼 가격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주변에서 이런 모임에 가자고 해서 가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절대 발도 들이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설령 공짜 모임에 갔다 해도 카드로 덜컥 사지 마세요. 강매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세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공짜 관광이나 두루마리 화장지에 노후 자금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뜯기는 안타까운 일은 생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5번째는 술자리 모임입니다. 특히 술자리 모임은 나이 들수록 피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과거에는 술이 세다고 허세도 부렸지만 이제 나이 든 신체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간의 독 기능은 떨어지죠. 70줄이 돼가는데도 계속 과음한다면 건강한 노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약을 처방받았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술자리 모임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건강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술자리를 했다 하면 끝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분 좋게 마시다가 나중에 싸움으로 번져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면서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나간 옛날 얘기를 들추고 사회의 불만 불평을 떠들기도 하고 남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 옛날 얘기하다 결국 다투면서 끝나기도 합니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서면 서로 남의 흉이나 보는 모임에 내가 계속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임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만 나가야 합니다. 오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스트레스 받으며 돈 쓰고 시간 쓰며 모임에 참석하지 마세요. 기분 좋으려고 마신 술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만든 술이 오히려 관계를 깨는 독이 됩니다. 요즘은 이런 술자리 모임 말고도 맨정신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모임이 많습니다. 이런 모임은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 6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처음엔 오붓하게 시작한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이 많아지면 처음과 다르게 서로 진솔한 얘기를 나누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 이제는 진지한 대화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엔 대화가 아니라 결국 수다만 떨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한 가지 주제로 대화하지 못하고 단순한 수다만 하게 됩니다. 대화의 질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 소통도 어려워지는데요. 사람이 많아지면 시끄러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려 대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귀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앞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오붓한 모임이 아니면 안 나갑니다. 여기저기 떠드는 소음 속에서 과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겠죠.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처럼 어떤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왁자지껄한 모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겉도는 수다만 하게 되죠. 이제는 끼리끼리 모여서 가벼운 얘기만 하게 됐어요. 전처럼 속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둘째, 말 많이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자기가 모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일방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동창회에 가면 말 많은 친구 말만 듣다가 와요. 자기 얘기만 주구장천하는데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 속으로 짜증나요. 셋째, 모임이 커지면 들어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들던 비용이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지출도 늘어납니다.
챙겨야 할 회원들 경조사비도 늘어나고 단체 활동하려면 그때마다 참가비도 내야 되니 점점 부담돼요. 은퇴 후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큰 모임보다는 작은 모임이 더 좋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업무상 여러 인맥들을 만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큰 모임에 나갔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 테이블 하나를 넘어가는 모임은 피하세요. 4명 넘어가면 피곤하더라고요. 사업을 다시 할 게 아니라면 큰 모임은 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3명에서 4명이 만나는 모임에서 깊고 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으로 마지막 7번째는 위아래 관계를 중요시하는 모임입니다. 직장에서 하던 모임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직에 있을 때 서로를 부르던 직함을 그대로 부르는 모임이라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직함 호칭을 부르는 게 자발적이면 상관없죠. 하지만 그런 호칭을 강요하는 모임 분위기라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며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님, 이사님 이런 식으로 사적인 모임인데도 위아래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회사 동기였는데 이름 부르니까 과장이라 안 부른다고 뭐라고 하길래 기분 나빠 이제 안 나갑니다. 과거의 상사였더라도 퇴직했으면 나이에 따라 형님 동생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퇴직한 지 6년이 지났는데 현재 직장 동호인 모임에서는 옛 직급을 모두 버리고 닉네임으로 부릅니다. 제가 제일 고참인데 그렇게 부르니까 모두 편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급 호칭을 버리고 유연한 가치관을 가진 모임이라면 퇴직하고도 친밀하게 잘 모일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고 성취감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인생에 도움되는 취미 생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필사를 해보세요. 독서라니 너무 식상하다고 느끼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필사하는 행위가 뇌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렵다면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공공도서관 앱에서 무료로 다양한 오디오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건 역시 기억력에 좋은 활동인데요. 그림 그리는 모임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 위주이기 때문에 모임이 편합니다. 완성한 그림을 모아놓고 서로 평가하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세 번째, SNS 활동을 해보세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블로그에 글을 써보세요. 블로그로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은퇴한 60대 남성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글이나 사진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누리세요. 네 번째, 사진을 찍어보세요. 글을 써서 기록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스마트폰으로 찍어 남기는 겁니다. 결과물을 바로 확인해서 성취감 느끼기도 좋습니다. 동호회에서 출산하가면 바람도 쐬면서 기분 전환도 됩니다. 다섯 번째, 식물을 키워보세요. 자연과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취미입니다. 꽃과 식물을 가꾸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고요. 식물을 키우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해 보세요. 역사나 문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면서 지적 호기심도 채울 수 있습니다. 시립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은퇴한 후에 피해야 하는 모임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기운이 빨려나가는 모임은 피하세요. 두 번째는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남의 뒷담화하는 모임에는 나가지 마세요. 세 번째, 나이값 못하고 격떨어지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모임은 피하세요. 네 번째, 무료라고 속이고
질 낮은 상품을 파는 판매 모임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5번째, 술로 시작해서 안 좋게 끝내는 모임을 피하세요. 6번째, 모임 회원수가 너무 많은 모임은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피곤하니 나가지 마세요. 7번째, 모임에서조차 위아래 관계를 정하는 모임이라면 굳이 나갈 필요 없습니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에서 좋은 모임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사람 관계에 의존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을 겪어서 노후를 망칠 수도 있는데요. 강의 듣기나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처럼 목적이 분명한 모임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인생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책숲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